사용 승인 신청과 건축물 관리대장 준공검사를 받는다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준공검사 받아야 돼? 사용 승인 받아야 돼? 그럼 준공검사와 사용 승인의 차이점은 뭡니까? 어떤 것이든지 건물을 지으면 감리자가 있죠? 감리자가 우리 담당 공무원은 큐브리티처럼 철근이 제대로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감리자가 넣는 겁니다. 그리고 감리자가 건물 다 지으면은 감리자가 준공검사 필증을 줘요. 그럼 준공필증 검사를 받아가지고 담당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거는 감리가 본 걸로 다 인정을 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거는 담당자가 와서 보고 주차장이나 주식구나 나무나 이런 거 볼 수 있는 건 다 있는 걸 보고 사용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는 감리자가 사용 승인을 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는 거고, 그러면 그 준공검사서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은 자기가 볼 수 없는 거는 감리자가 본 걸로 준공검사서로 인정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만 담당자가 와서 보고 확인이 되면 사용 승인을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하고 준공검사하고 그 차이인 겁니다. 그렇게 하게끔 되면은 이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면은 만약에 허가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위반 건축물 이렇게 만들어지죠. 위반 건축물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허가 도면과 불리치한 건물이 있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이고 허가 도면과 불리치한 허가는 이런 식으로 내고 다른 식으로 지었을 때, 그다음에 정식으로 졌다가 다른 용도로 바꿨을 때, 이렇게 된 것이 우리가 불법 건축물의 세 가지 종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과정이 없는 거고, 나머지 허가 도면과 불일치한과 불법 건축물은 건축물 과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담당 공무원이 법을 어겨서 불법 건물을 지게끔 되면은 담당 공무원은 그 불법 건물을 진 사람에게 제지를 해야 되겠죠. 제지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사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행정법에 의해서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불법으로 건물을 한 사람이 언제 어디를 얼만큼 불법했다는 걸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고치라고 얘기하고 이행강제금을 매기겠죠. 다시 말하면 어디를 네가 불법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불법한 사람이 누구다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 불법을 있는 사람이고, 건축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반하는 경우는 어디를 얼마큼 위반했다는 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무허가 건물이 있죠. 무허가 건물은 담당 공무원을 가서 봤더니 어떤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어. 누가 지었어? 몰라요. 해야 되는데 어디다 얼마큼 지었어? 자기가 측량해봐야지 알죠. 도면 그려봐야지 알죠.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제재를 잘 못한 적이 많아요. 근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경우는 바로 어디를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누구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고 행정 대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담당 공무원이 행정 대집행하는 게 좋아, 형사 고소하는 게 좋아? 제일 편한 거는 행정 대집행하는 게 제일 편안하죠. 근데 성남구청에 있는 놈은 하는 놈은 내가 자동차 하나를 갖다가 그 뭐랄까 저기 뭐야 왜 검사를 받아야 되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안 받았더니 행정대집한 게 아니라 심사고소를 해갖고 심사에서 검사가 오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깜빡 잊어먹어가지고 못했다가 그 며칠 지나가지고 저기 뭐야 그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검사가 왜 오라고 그러냐고 검사가. 그때 당신 무슨 차 주인 아니어서 맞다고 그랬더니
여기 담당 공무원이 당신을 특수고소했습니다. 여기 뭐야? 저기 자동차 검사 안 받았다고. 그래서 그때 제 때는 받지 못했는데요. 내가 나중에 이렇게 받았는데요. 하고 보여줬더니 그래? 이건 나중에라도 받았으니까 제가 특법 조치하는 걸 끝내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담당 공무원이 대진할 때 성추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직접 행정법에 의해서 행정 뒤집기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을 때는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형사 고소를 하려면 누가 건물을 지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해야 되죠. 담당 공무원이 그 조사를 하다닐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형사 고소는 형사 고소가 보면 건축물 무허가 건물인 게는 행정법에 의해서 행정기본법에 의해서도 제척기간이 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5년만 지나고 나면 제재받을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물 관장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고치라고 건축물 관장 올려지면은 건축물 관장 위반했다고 올리라고 고치라고 지정한 순간 그거는 공소시효는 계속되는 겁니다.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뭐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물을 지었고 범죄가 끝난 거예요. 5년인데 고치라고 했을 때 고치지 않은 거는 범죄가 지속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고쳐야 된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공소시효 및 제척기간 이렇게 있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의 예외 사항은 가설 건축물인 경우에는 아까 정식 건축물 과정이 없다고 해도 무허가 건축물 아닙니다. 건축물 과정이 없다고 해서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설 건축물 대장도 없고 정식 건축물 관리장이 없던 불법 건축물이지만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건축물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물은 공사를 시작해서 언제까지 중단돼야 된다, 준공해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 또 불법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장이 없는 등기 건물도 있을 수 있죠. 건축물 관리자 요새 등기부등만 있습니다. 왜? 건물은 다 지어놓고 자기가 빚을 지어놓게끔 되면 등기부를 만들어 놓으면 경매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아예 등기부등만 안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기가 신청 안 하는 거예요. 사유승인 신청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로 기입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건축물 관리장은 없이 등기만 있습니다. 그것도 불법 건물은 아니라는 얘기. 건축물 대장의 역할, 건축물 관리장은 뭐에다 써먹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건축물 관리장은 어떻게 보면 건축법이나 건축물 관리장은 건축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건축법이나 건축물 관리장은 건축주가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짓지 못하게끔 건축법에 맞게끔 짓게끔 하고 건축법에 맞게 진 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건물주를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이 건축주는 도와주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고 건축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무허가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원래는 더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게 더 좋다 보니까 일부러 건축물 관리장을 안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등기부등본에 올려주질 않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안 올려줍니다. 자,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에서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이행강제금이 나온다 이러고 위반 건축물의 제재 절차,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아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데 행정대집행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런 것에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원상복구 시키십시오 하고 계획을 하고 그래도 지정한 날까지 고치지 않게끔 되면 그때서야 하는 것이 무조건 처음부터 이행강제금을 내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라고 해도 안 할 때는 연유예씩 낼 수가 있고 이것이 중대한 범죄 즉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법으로 변경했다. 다시 말하면 주체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없애갖고 월세를 주고 있다. 이럴 때는 중과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방법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승상신청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현재 옛날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도 지금 건물을 짓는 것처럼 건축물 생산 신청을 하면은 현재에 있는 도면을 다 그래서 현재의 건축법에 맞게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는데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만 건축물 관리장 생성 신청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면은 그걸 가지고 준공개를 내게끔 되면은 그때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현재의 건축법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 뭐 건물 양성화한다 해갖고 합리화 방안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합리화 방안 만들지 않았어도 옛날부터 이거는 건축물 관리장 생산 신청이라는 건 언제든지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위반 건축물로 돼 있을 때는 위반 건축물을 그냥 봐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상 복구 해지되는 것이지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원상 복구하지 않으려면 건축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건축법을 바꾼다는 얘기는 지금 이번에 보면은 옥상에다가 무슨 다세대 주택에서 보일러실 하나 만들었다.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 아니냐 해갖고 그렇게 옥상에다가 그런 보일러실을 같이 설치한 것은 건축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완화를 해주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만 한 거고 이 다리게 다시 말하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수 있죠. 계단이 비를 안 맞게 하려고 지붕을 씌울 수가 있죠. 지붕을 씌웠을 때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고 지붕 안 씌웠을 때는 건축 면적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비를 맞게 씌우니까 지붕을 씌웠다 이런지 그럼 지붕을 씌울 때 건축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법을 했다는 것이 지적이 당하는데 그런 경우에 완화해 주겠다 이런 것이지 나머지는 완화해 주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축법을 완화해 준다고 하는 거 하고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 시켜준다고 한 걸로 보이지만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법을 어떻게 하냐면 위반 건축물을 한 사람에게 위반 건물을 만들었고 다른 사람이 팔고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산 사람이 사고 받더니 위반됐으면 먼저 위반 건축을 만드는 사람 때까지 구상권을 행사해서 원상 복구시킬 수 있는 돈을 다 받아낼 수 있는 법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이 법을 절대로 못하게끔 강화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다른 걸 좀 빨리 진행을 시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건축물은 아까 제가 전부 다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28가지가 있다 그랬죠? 28가지를 이렇게 9개 군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9개 군으로. 9개 군으로 나누어 가지고 같은 군에서 같은 군으로 용도 변경을 할 때는 기재사항 변경. 하위군. 다시 말하면 9군에서 9군은 하위군이죠. 1군이 상위군이죠. 9군에서 8군으로 상위군으로 옮겨갈 때는 허가사항입니다. 위에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옮겨갈 때는 신고사항입니다. 건물이 전부 다 28개의 종류가 있는데 28개의 건물을 9개 군으로 나누어서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갈 때는 허가, 건축사에 도장이 찍혀야 된다.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갈 때 신고, 건축사에 도장이 안 찍혀도 된다. 같은 군에서 같은 군으로 옮길 때는 기재사항 변경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건물을 갖고 있다가 용도 변경을 하려면은 내가 현재 몇 군에 속해 있는가 보고
용도 변경할 군이 몇 군에 속해 있는가를 봐서 내가 용도 변경할 것이 상위군이냐 하위군으로 갈 것이냐는 어떤 군에 속하느냐는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건축법에서만 보면은 용도 변경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른 거를 줄여가면서 얘기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건축법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는 건축법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상하수도법, 정화조법, 소방법, 기자재법 이런 것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건축법만 맞으면 안 됩니다. 우수정화조법, 상하수도법, 수자장법, 소방법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를 내가 하나 사서 용도 변경을 했더니 소방서에서 와서 뭐 설치하고 방화문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하라 다 만들어야지 해주지 그 점 안 해주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이 다 맞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산업시설군 있고 전기시설군 있고 문화집회시설군 있죠. 문화집회시설군에서 보면 그리고 위락시설이 있죠. 위락시설이 있고 문화집회시설이 있는데 같은 군에 속해 있죠. 같은 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을 가지고 위락시설로 변경한다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아까 뭐만 하면 된다 그랬죠? 같은 군이니까. 기재사항 변경만 하면 된다 그랬죠? 이거는 건축법의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세요. 문화 및 집회시설은 지금 주차장이 150제곱미터 한 대죠. 위락시설은 100제곱미터당 한 대죠. 그러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바꾼다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기재사항 변경만 하면 되죠. 근데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이 두 대가 세 대로 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법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법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주차장을 그 빌딩의 옆에 길게 만들어진 것이 있었죠. 이게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는 누가 들어와서 유락시설로 만들겠다고 2층, 3층을 다 유락시설로 만들어서 월세 얼마 주겠다고 하는데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란 거예요. 할 수 없이 아까 그 빌딩 옆에다 주차 빌딩을 만들어서 용도 변경을 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바다가 바라보이는 땅을 사서 해가 뜨는 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땅에다 집을 짓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인데 제가 돈이 많으면 그런 땅 사면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땅을 못 사겠는데 몇 년 전에 봤더니 동해안에 바닷가에 있는 땅이 농지가 130평이 땅가격이 여로 떨어졌더라고. 오, 너무 좋다. 이걸 산다가 이걸 하나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아까처럼 도로는 낮고 땅은 높아. 도로가 높고 땅이 낮으면 집을 높게 지으면 되는데 반대로 도로는 낮고 땅은 높은 거야. 그러니까 도로에서부터 내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돼. 자, 건축허가 내줘야 안 내줘요. 그러니까 상공 위에서 보게끔 수평 투영 문제로 보면 도로하고 땅하고 붙어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도로하고 내 땅하고 높이가 4m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건축허가 내줘야 안 내줘요. 오늘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걸 빽빽 뛰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줘야 안 내줘요. 내줄 수 있다 안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강의 듣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강의하는 사람은 가르쳐줘야 되죠. 건축법에서는 땅과 도로가 붙어 있으면은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계단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높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건축법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다만 안 내주는 것이 뭐냐면 그 땅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뭘 만들어야 되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자동차가 4m를 껑충 뛰어서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건축법 때문에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법 때문에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단독주택 중에서 주차장은 5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150제곱미터 이상 이하는 한 대라 그랬죠. 5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50제곱미터를 신청한다면 주차장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센터 위원집도 50제곱미터 신청 건축허가 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스타일 놓고 올라가는 거야. 건축허가는 난다 이런 얘기죠. 건축법에는 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런 땅을 사서 50제곱미터만 지어야 되느냐? 억울하다. 더 짓게 해달라. 하면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더 짓게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내 땅에다가 건축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다가 다른 곳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나는 여기에 있는 건물을 주차장을 여기로 쓰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차장 없이 건물을 지어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시다 보면은 동네 다니다 보면 계단으로 올라가는 땅에 집 지어져 있는 거 있죠. 네. 자동차가 못 들어가죠. 근데 건물 지어져 있죠. 그거는 주차장을 다른 곳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다른 곳에다 만들었을 때 이때 땅을 빌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주인이 돼야 됩니다. 세야지 되지 빌려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빚을 기획권 되면은 내가 집을 담보로 잡히려고 했을 때 내가 건물을 진 집 있죠. 땅. 그다음에 주차장 만든 땅 있죠. 둘이 같이 붙어 있죠. 네. 두 개를 다 같이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빚을 갚지 않았으니까 빚을 받을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건축법에 의해서 번지수가 다르죠. 번지수가 다른데 법원에서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에서 이 건물과 주차장이 하나라는 걸 모릅니다. 번지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경매물건 1번, 경매물건 2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죠. 낙찰을 받으러 가보죠. 하나를 가서 봤더니 건물은 있고 땅이 있는데 주차장 없이 빽빽하게 쓰고 있어. 또 하나 나온 걸 봤더니 내가 빤듯하지 않은 땅이 2종 일반 주거지로 내가 빤듯한 땅이야. 내가 빤듯한 땅이 좋아? 주차장 없는 건물이 좋아? 혼 건물 있는 게 좋아? 돈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돈이 되는 거냐?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이 주차장을 쓴 것은 주차장법에서 저 건물의 건축물 부속으로 주차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거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안 납니다. 건축허가 안 나면 제가 아까 무슨 땅이라 그랬죠? 흙이라고 그랬죠. 이걸 모르고 가격이 떨어지고 덜컥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강원도에 그 안동대학교를 강의를 하러 가서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제가 이제 저는 고향이 묵호고 우리 집사람이 묵호거든요. 강릉에서 강의 끝나고 나면 우리 수강생들한테 멀리서 온 사람한테 제가 얘기해요. 혹시 오늘 묵호로 가실 분 있으면 나 갈 때 좀 태워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은 같이 가서 나는 강릉에서 내리고 우리 집사람은 고향이 묵호니까 묵호 가서 있으라 그래. 그럼 나는 강의 끝나면 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등사를 받아갖고 그날 놀고 오면 탔대. 술도 먹고 회도 먹고 그러고 오면 탔대. 뭐. 있습니까? 제가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그러다고 했던 분이. 근데 그분이 그러더만 제 친구 하나가 세무서에서 근무하는데 제 친구가
공매로 나온 거 하나 사라고 가르쳐 줘가지고 샀는데, 사보니까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월세로 주는데 보증금만 받은 것 같고 내가 산 가격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 십몇 년 전 얘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이번에 봤더니 그 4층짜리 건물을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제 친구가 4층에다가 생맥주집을 하겠다 그래서 하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했더니 나는 몰랐는데 주차장이 다른 데 있어갖고 주차장이 없어서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고 건물만 낙찰을 받은 거예요, 이건. 그러면 건물을 용도 변경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없는 거야. 근데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호텔은 안 나와. 안 나오지만 용도 변경을 안 해주는 거야. 용도 변경을 안 해주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방법이 있다. 어떻게 했냐면 주차장을 만들 만큼을 돈으로 납입을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걷어갖고 공용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돈을 납입을 하면은 공용 주차장의 일부를 노면 주차장 이런 걸 사용하게끔 해주면은 그러면은 주차장이 있는 걸로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법이 다 있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그런 법이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일 가갖고 담당자한테 가서 여기서 돈 얼마 내냐고 물어보면 가르쳐 줄 거야.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다음날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물어봤으면 된다 안 된다 나한테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연락이 와 안 와? 물어볼 땐 열심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줘서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해서 잘 안 되면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도 안 되는데 하고 물어봐. 근데 내가 시킨 대로 되면 연락이 없어. 그 사람도 그랬단 말이에요. 6개월 있다가 전화가 왔어. 교수님, 저 관동대에서 강의 들었던 누구누구인데 기억하십니까? 그래, 안 돼. 그랬더니 교수님이 6개월 만에 교수님 얘기한 대로 해갖고 그 용도 변경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거기서 생맥주 장사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올라가실 거 아니죠? 거기 어디서 지금 생맥주 장사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교수님이 오셔서 드시는 거는 나한테다 돈을 청구하라고 내 친구한테 다 얘기해놨으니까 수강생들하고 와서 마음 놓고 드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제가 오늘 자세히 다 설명드리는데 여기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데서 건물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대지도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이 대지로 돼 있고 이쪽 일반 주거지역으로 된 것이 경매로 나온 쪽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쓰게끔 되면 지목을 주차장으로 바꿉니다. 예전에는 주차장으로 바꾸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주차장으로 바꿨다 그러면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지목이 주차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건물을 못 짓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 땅을 사셨어요. 사셨는데 건물을 짓기는 뭐하고 하다 보니까 구청에 가서 나 여기 주차장 영업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주차장으로 사업자 등록 받았죠. 그럼 내가 10분에 얼마씩 받으라고 상한선을 정해줘서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어다가 주차장을 영업을 하다가 주차장을 바뀝니다, 지목이. 그러다가 아무 때든지 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갖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어떤 건물에 종속되어 있는 주차장 용지는 아니니까. 근데 종속되어 있는 주차장 용지는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여기 저기 저 건물에 주차장 용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건축 허가 안 납니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장 용지로 돼 있을 때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주차장인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주차장인지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차장을 만들 때는 이렇게 내 만들지 않고 주차장법에서 이게 보면 자 보십시오. 인근 설치 부차장 있죠? 그다음에 설치 비용 납부해서
내가 주차장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인근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돈으로 때울 수도 있다는 얘기 방법은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은. 근데 강남구나 서초구는 조례로 주차장이 하도 부족하니까 우리 강남구나 서초구는 조례로 돈으로 때우는 거 안 되고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웬만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근에 만들어도 되고 돈으로 때울 수도 있는 주차장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건축 허가를 받다든지 용도 변경을 할 때 주차장이 모자랄 때는 인근에 살 수도 있고 아까처럼 철골로 만들 수도 있는데 맨 땅이 경매로 나왔을 때 주차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고 사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것이 다 경매로 나오는데 이 문건번호 1번, 2번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으로 이거는 주차장 용지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낙찰 받은 사람 2번만 낙찰 받은 사람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더니 아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1번, 2번을 같이 받았더구만. 부설 주차장 인근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인근 설치 있는 사례입니다. 여기 보면 용도 지역이 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 지역은 뭐예요? 이중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주차장은 부설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건축허가 안 나는 주차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여기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건데 여기 보면 근린시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건축물 관리장에 보면 뭘로 돼 있죠? 조산소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원래는 다세대입니다. 다세대인데 이 사람이 뭘로 봐서 조산소로 받은 겁니다. 조산소는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150제곱미터보다 한 대고 다세대는 두 가구당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이 모자라니까 건축허가를 다세대로 받지 않고 조산소로 받아버린 거. 이것이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걸 낙찰 받았을 때에 여기에 보면 주차장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여기 주차장이 모자라면은 이거를 인근 주차장에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땅을 사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결하면 이것을 정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만들어서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